이번 사연은 못된 신우가 자기 남편에게 처맞고 이혼당하게 생긴 상황에서 시모와 신우에게 팩트로 사이다를 날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글을 쓰게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오늘 시어머니는 하다하다 제 신우의 부부관계에 금이 간 것이 제가 잘못해서라네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라지만 내 딸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우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책임을 며느리인 저에게 돌릴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던 분이십니다. 온갖 트집을 잡아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시어머니와 신우의 취미생활 같은 거였어요.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조차도 이번에는 시댁에서 제가 한 말을 두고 제가 너무했다고 하네요. 과연 제가 정말 너무한 행동을 한 걸까요? 저는 이 글과 여러분들이 달아주실 댓글들을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거짓없이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 결혼할 때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신우는 20대 중반이었는데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시절 신우는 최저시급 정도로 월급을 받으면서 사치와 허영심은 엄청났었어요. 신우는 명품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남자가 명품 옷을 입거나 명품 시계를 차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 보인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명품 지갑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면 인간도 아닌 것처럼 말하더군요. 신우는 볼 때마다 명품 얘기만 했고 신우의 이런 논리가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명품 얘기뿐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신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부모로서 오빠로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신우에게 명품을 두르고 있지 않으면 멍청한 사람이 똑똑해져?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가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냐고 했고요. 명품을 좋아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니까 제가 뭐라 할 필요 없고 제가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죠. 근데 만날 때마다 명품 얘기만 하고 명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멍청하다는 식으로 말하니 저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시어머니는 제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댁에서 말을 하지 말자 했어요. 근데 제가 별 말을 안 하니까 신우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품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될 수 있으면 싼 거 고르고 아낀 돈으로 저축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고요. 근데 신우는 그런 저에게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 제 인생이 안쓰럽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월급을 넘어가는 명품을 사는 게 안쓰러운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또 신우가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신우가 저를 무시하듯 말하면 시어머니는 옆에서 신우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알뜰하면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이 허영심이 그득해서 명품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그걸 구박해야지 왜 알뜰한 며느리를 무시하고 비웃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참다 못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없는 집 아들딸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돈을 아끼고 모으면서 살아야죠. 우리 맞벌이에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신우가 언성을 높이면서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죠 하고 소리를 높이더군요. 와, 그럼 명품을 치렁치렁 달고 다녀야 사람답게 사는 건지 저도 그날은 짜증이 나서 그럼 아가씨처럼 사치 부리느라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했더니 신우는 씩 웃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그냥 대꾸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신우가 방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시어머니는 너는 꼭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니?
이러셨습니다. 이게 제가 잘난 척을 한 거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뜰하고 저축 열심히 하는 거 잘난 척 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몇 달치 월급을 옷 한 벌 사는데 쓰는 게 잘하는 짓인가요? 자꾸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 내가 너무 궁상맞게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니야, 내가 정상이지. 자꾸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저는 싫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은 30대 초반인데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는 5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있었죠. 저는 남편과 돈을 합치고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전셋집을 구해 겨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저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그렇게 적었던 이유가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총각 시절에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준 돈이 각각 2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저는 남편에게 당장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돈만 받아도 대출을 덜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난감해하더군요. 가족에게 돈 갚으라는 말은 못하겠다며 쩔쩔매는 남편을 보니 더는 몰아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빌려간 시어머니와 신우는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돈을 갚으라는 말을 빙빙 돌려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했는데 이게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한 거라 생각하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허투루 쓰는 돈 없이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며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저축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 제 남편은 시어머니나 신우가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리면 거절을 잘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빌려줬다 못 받은 돈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남편이 가족들과 돈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선을 긋게 했어요. 내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도 제 말에 수긍했습니다. 신우가 돈 빌려달라고 남편에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남편은 여윳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디 돈 들어갈 곳이 있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이간질한다는 식으로 시아버지에게 말했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불러다가 엄청 뭐라고 하셨나봐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만 더 시어머니나 신우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에게 말하라고 했고 이 일 때문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 같아요. 저런 신우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친구는 있는지, 결혼은 할 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근데 보면 신우는 친구들도 있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우가 친구도 없고 회사에서 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신우가 너무 얄미워서 속으로 신우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좀 찔리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나 신우는 내가 항상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못 견뎌 할 정도로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신우가 작년에 남자를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더니 결혼 날짜를 잡더라고요. 제가 못된 건지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싫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욕하셔도 할 말은 없겠네요. 아무튼 신우는 무난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신우 같은 여자도 결혼을 하긴 하네. 저는 이 생각으로 신우 결혼식에 참석했죠. 신우가 결혼한 후에 엄청 행복하다고 자랑을 할 때마다 저는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는 남자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마음속으로 계속 저주를 내리고 있었나 봐요. 저의 저주가 통한 걸까요? 결혼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신우의 결혼 생활이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갔을 때 신우가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신우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신우 남편을 고소하네 만회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힘없는 여자를 때린 천하의 나쁜 남편이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고소했어요. 그날 저녁에 시매부가 오기로 했다면서 시어머니는 저희도 집에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밉살 맞은 신우 편 들어주기 싫어서 그 자리에 있기 싫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이니까 신우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신우 편을 들어주려고 시댁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우 남편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소리부터 질렀는데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말리고 신우 남편에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신우 남편은 처음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니 상황 설명을 하더군요. 신우 남편 얘기를 요약해보면 이거였어요. 결혼하고 신우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집안일은 하지 않고 신우 남편에게 부부는 공평한 거라면서 집안일을 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관리는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5개월 지나서 알고 보니 모아둔 돈은 없고 빚이 1,000만 원이 넘었다. 이게 신우 남편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꽤 줬나 봐요. 시어머니도 참 그런 게 신우 남편이 돈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은 알잖아요. 외벌이로 살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신우한테 용돈을 받고는 좋다고 사위 칭찬하고 그랬으니 참 한심한 짓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우 부부는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신우 남편 하는 말이 잘못을 인정이라도 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투잡을 뛰어서라도 그 돈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텐데 와이프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가 화가 나 있는 게 서운하다고 저한테 계속 더 화를 냈어요. 이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던 거죠. 그러던 중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신우 집에 찾아가서 신우 남편을 잡돌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돼서 쪼잔하게 그 정도 돈 가지고 마누라를 잡냐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사위를 때리려고 했고 신우는 그런 상황에서 착한 척을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우 남편에게 얼른 무릎 꿇고 빌라고 했다네요. 그날 이후에 신우가 자기 남편에게 계속 자기 엄마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고 신우 남편은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빌어야 하냐 하며 매일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신우 남편이 참지 못하고 신우를 때렸다고 해요. 신우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에 신우는 자기 잘못이 나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시아버지가 신우를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을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가 자기 남편 입에서 자기 잘못이 나올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 딸 맞은 거 하나도 안 속상하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이러시면서 신우 남편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하는 사과이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쩌겠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신우 남편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고 원래가 이런 억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싫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마누라를 때린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 남편에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가씨가 잘못한 것도 그렇지만 사과 한마디 없는 게 사람 얼마나 화나게 만드는데요. 저 정도로 끝낸 거면 정말 성인군자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있는 저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평소에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당한 게 없더라도 신우 부부 얘기를 듣고 저는 신우에게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사람을 때린 게 잘못이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시더군요. 사치병 걸린 미친 딸을 편드세요. 아가씨가 저 정도 맞은 걸 다행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신우 남편에게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하더니 신우 남편의 처분만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신우 남편은 자기가 아내 얼굴에 손을 댄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고 이혼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신우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먼저 가보라고 하셨고 그 후에 시댁 분위기는 살벌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히는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뭐라 하지도 않으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자리에서 신우 남편을 편들어서 신우가 이혼당하게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아가씨가 정신이 이상해서 이혼당하는 거지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말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또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아가씨가 이혼당하는 거고요. 사치에 미친 아가씨가 자기 잘못을 알아도 사과할 사람이 아니란 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뭐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한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신우 남편 앞에서는 신우가 잘못했다고 말했던 남편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했더니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남편은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났지만 남편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대해야 한다는 건지 저는 심하게 말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앞으로 평생 저를 미워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재수없고 얄미운 사람이 될 거니까요. 자기가 당한 일 아니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이럴 때 감정적으로 굴지 언제 감정적으로 구냐고요. 시모랑 신우는 원래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감안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가 당한 일 아니라서 그런 건지 지는 항상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건지 혼자 착한 척하는 남편이 더 재수없어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